네,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네. 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네네네, 테스트. 됐습니다. 네, 일단은, 네. 이 녹색정의당이 정의당과 녹색당으로 알고 있다가 이렇게 합당 했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죠. 언제 좀 합당한 거죠? 어, 작년부터 논의를 시작해가지고, 음, 이제 녹색당은 녹색당대로의 네네. 절차를 밟았고, 아, 정의당은 정의당대로의 이제 그 내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네.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이제 당원 투표를 거쳐서, 2월 3일 날 창당대회를 했어요. 좀 상당한 이유가 좀 있을 겁니다. 왜 합당을 했는가. 그거 아, 좀, 네. 저희가 이 선거연합정당에 대해서 녹색당만 하고도 하겠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진보정당들,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에서 이제 민주노총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이제 단체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사된 게 녹색당이었던 거죠. 음, 최종적으로 이제 음. 대부분 이제 다른 단체들하고는 잘 안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합정당 총선에서 방식이. 진보정당이 연합하자라고 네, 해서 이제 그 정의당에서 녹색당하고 진보당 그리고 노동당 네, 응답한 것은 이제 녹색당만 됐고 안 됐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좀 이렇게 선거 연합정당하고 우리가 또 많이 헷갈리는 거잖아요. 선거 연합정당. 그러면 이게 총선 끝나면 다시 찢어지나요? 이제 거대 양당의 이제 위성 정당과 우리 녹색 정당이 하는 이 선거연합 정당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네.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하시고 뭐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명확하게 다릅니다.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는 그 거대 양당이 그 자기가 받은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서 이제 국회에 진입한다는 그런 문제점, 결국은 이제 유권자들의 이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제 대체로 득표율에 맞게 의석을 배분하자. 일부 이제 그 비례 의석을 이제 도용해서, 그래서 저희는 300석 중에 이제 47석을 이제 비례대표 의석으로 이제 배분해 놓고 있는데, 이게 저희는 녹색 정의당은 저희가 득표한 의석보다 비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정당으로 같이 지역과 그 비례 후보를 같이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의석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이 거대 양당의 그 미성정당들은 자기들이 이제 지역 후보들이 그 선출되는 것보다 더 많은 비례 의석을 갖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득표한 비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자 만든 그 정당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러면 지금 이게 일단은 진보 정당도 연합은 하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주도하고 있는 그 연합 정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연합 정당인가? 그렇죠. 네. 거기에는 지금 참여를 안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네, 그건 그렇죠. 좀 이렇게 왜 그런 건가라고 좀 설명 좀. 일단은 원래 저희가 이제 그 비례 그 위성정당에 들어갈 수 없고 지역별로 지역 후보 그 진보 단일화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방침이었는데, 이게 민주당 측에서 이제 그런 그 비례 의석 같은 경우도 지금 그 47석으로 원래 돼 있는 건데, 이 지금 한 석 줄였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 그 거대 양당이 그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우리가 민주당 계속 같이 해야 되냐라는 이제 고민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중앙당에서의 논의는 이제 안 하기로 했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중앙당은 민주당과 공식 논의를 하지 않겠다. 대신 이제 지역 후보들이 각 지역별로 논의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존중하기로는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대신 공식적으로 대화는 이제 차단하겠다는 거, 이제 안 하겠다. 지역 간에 연대해서 후보 연합을 할 수 있겠지만 네. 그 중앙당 차원에서의 뭐 하진 않겠다 이런 네, 거죠. 그래서 그렇죠. 뭐 심상정 의원이나 뭐 이정미나 뭐 이런 분들은 지역적으로 출마하시는 분들은 이제 각자 선불에서 판단하는 거다. 네. 그렇게. 근데 뭐 심상정 의원도 뭐 자기가 본인이 이제 직접 돌파하겠다고 하신 거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 좀 트러블이 계속 생기는 것 네네네. 같습니다. 좀. 이번에 그 총선의 의미를 어떻게 두는가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권 심판이기도 하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조국 신당 같은 경우는 3년은 너무 길다. 정확히 하긴 했는데 정의당이 녹색 정의당이 생각하는 이 총선의 의미 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나요? 녹색 정의당도 결국 총선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 현재 이제 지금 현재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 노동자와의 전면전을 시작한 네. 역대급으로 이제 노동자와의 전쟁을 시작한 정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는 이제 그 미국 주도의 한반도의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같은 것도 허용한 적 없다고 하는데 반대도 하지 않는, 결국은 이제 허용한 것과 다름없는 행동을 취하고 있고, 결국 이제 그 미국의 전략적인 관계 때문에 지금 한국의 대통령인지 일본의 총리인 건지 미국의 대통령인지 모를 정도로 약간 그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그 정치를 하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고, 내부적으로는 정권 초기부터 여러 가지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부자들이나 재벌들에게 법인세 감면까지 해가지고 큰 폭으로 엄청나게 세금을 깎아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밝혀진 게 엄청난 세수 부족 상황이 왔고, 그리고 그 감세와 더불어서 했던 게 대대적인 이제 복지 지출 그 큰 폭으로 삭감시켰던 거거든요. 결국 이제 서민과 가장 영향이 큰 재정인 건데, 결국 이제 서민보다는 재벌을 택한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정의당의 녹색정의당의 입장입니다. 아까 그 대외적으로 이제 미국의 요구를 했다는 거는 지금의 일본과의 관계나 중국과의 관계가 미국의 눈치본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다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죠. 미국의 이제 전략적인 관계 때문에 결국 이제 한반도도 지금 굉장히 그 안 좋은 상황에 같이 휘말리게 된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자기네 이제 패권 관계에 따라서 이제. 네네. 근데 이것을 이제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익과 관련된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대한민국 국익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국익이나 일본의 국익을 생각하는 대통령인 것 같아요. 선거 끝나면 녹색당과 정의당은 다시 이렇게 찢어지는 건가요? 현재 그 저희가 녹색당과 합당을 한 게 아닙니다. 녹색당은 현재 있어요.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는 후보들만 지금 정의당에 입당을 한 건데, 지금 녹색당은 녹색당 나름으로 지금 총선 판세에 따라서 현안 대응을 하고 있어요. 실적으로 이제 녹색당 홈페이지 가면은 실시간으로 논평도 내고 그런 걸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당한 게 아니라서, 그 당선되시면은 그 당선된 그 녹색당,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비례 후보 2번이 녹색당 후보시거든요. 그분은 이제 녹색당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 저희는 그 거대 양당 비례 위성정당과 다른 게 위성정당이 아니에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진보정당의 파일을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좀 나눠 가지는, 그러니까 좀 같이 그 나눠 가진 좀 파일을 키우기 위한 총선 방침이었는데, 이게 좀 잘 안 돼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녹색당과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 지금 녹색정의당은 총선 끝나면 정의당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 그때 이제 녹색당은 녹색당 돌아가고, 이게 저희가 녹색정의당을 이제 녹색당 빠졌는데 녹색정의당을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다시 당원 투표든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재창당을 할 겁니다. 그때 다해서 다시. 알겠습니다. 그럼 좀 이렇게 이번에 또 녹색정의당의 총선 기조, 그리고 공약과 집중점이 좀 어떤 거냐 이렇게 건데, 이제 하여튼 뭐 기조, 아까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이기도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여튼 집중하시는 건 어떤 게 좀 제일 큰 목표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으로 지난 총선 때도 여러 가지 좀 많이 안 좋은 결과를 물론 이제 그것 때문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정의당의 이제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결국은 이제 선거제도 자체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이제 거대 양당들도 이걸 부정하지는 않을 텐데, 이거에 대한 선거제도 개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치 환경이나 저희가 얘기하는 게 22대를 재헌국회로 만들자는 거거든요. 제7공화국을 만들자라는 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국민 소환제나 아니면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국민들이 자치 조례 같은 거는 국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서명으로 만들 수 있는데 법은 못 만들잖아요. 법은 우리나라에 이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만 만들 수 있는데, 이거 여기에다가 이제 국민까지 좀 넣자. 지금 청원제도로 좀 넘어가서 네, 청원제도를 좀 더 높은 단위로 만들어서 좀 더 이제 조례처럼 좀 의원들이 국민 발의 법안 같은 경우는 좀 의무적으로 이제 상정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자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마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과거에 독재 정권 시절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 갑자기 긴급 체포되고 이런 시대는 이제 좀 지나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런 방어적 차원에 있었던 그 국회의원의 여러 가지 특권들에 대해서 좀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조금 있어요. 아까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면책 특권에 대한 불체포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면책권. 지금은 이제 그 체포됐을 때도 이제 그
사전 심사하는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전 절차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변호사 이게 자기 방어권들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생각에 그러면 따라서 이게 그 재헌의회를 한다는 것은 네. 뭐 기존 뭐 국민청원이나 특권이나 이런 같은 경우 사실 지금도 법을 좀 고치면 되는데 헌법을 고쳐서 재헌의회를 가야겠다는 것 좀 근본적인 것을 바꿔내겠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노동자가 기본이 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육공화국이 한 30년,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한 번 더 이제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거에 맞도록 이제 헌법을 좀 수정하는 시기가 왔다라는 좀 판단이 있기도 하고 현재 이제 법을 개정하는 걸로는 계속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계속 이제 많은 이제 유권자분들이 아시겠지만 많은 것을 돌려놨죠. 지금 현 정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돌아가지 못할 정도의 이제 어느 정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좀 있습니다. 조국 정당이 얘기하는 게 그 헌법을 고쳐서 네. 대통령 임기를 줄여서 그 3년이 너무 길다 이렇게 그거 약간 비슷한 건가요? 일단은 이제 저희도 약간 그 대통령제가 과도하게 이제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도 있긴 한데 약간 그것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 결국은 이제 뭐 헌법을 만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 부분 정도는 이제 그렇긴 하겠죠. 저희는 이제 그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한다기보다 국민들의 힘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유권자의 힘을 좀 더 이제 항상 선거 때만 이제 국민들을 바라보는 정치인들 좀 짜증나시잖아요. 근데 뭐 금천구에 일단 정의당이 이제 후보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중앙적인 얘기 많이 하긴 했는데 또 금천구에서 이제 정의당이 좀 바라보는 좀 금천구의 지역 방안이라든지 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금천구는 아무래도 그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흔히 말하는 인프라, 기본적인 사회 투자 상태가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노후주택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대중교통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도 좀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간접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절실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복지에 관련된 것도 저희도 이제 그런 노인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25개 구를 다 놓고 봐도 좀 사람 살기가 이렇게 좀 좋은 동네는 아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뭐, 그 흔히 말해서 이제 그 요즘은 그 환경을 많이 생각하니까 녹색지, 공원 녹지 같은 비율도 25개구 중에 끝에서 세 번째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이 없는 거죠. 일반적인 다른 서울시의 이제 자치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좀 개선을 하고 좀 의지를 갖고 이제 정책을 꾸려 나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제 아까 그 총선 기조하고 공약 할 때 좀 더 할 얘기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제 정의당도 이제 그 원래 시작은 이제 1만 원 기후 패스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독일의 3유로 그걸 이제 약간 본따서 벤치마킹을 한 건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기후동행 카드와는 좀 다릅니다. 저희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그 적용한 이게 결국은 이게 기후 환경이라고도 연결되는 건데 자동차 이용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대중교통을 강화하는 게 가장 좋은 정책 방향이기도 하고 결국은 차를 한 명, 두 명 타는 것보다는 뭐 5명, 10명, 20명씩 이렇게 타는 게 훨씬 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한 그 공약들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전세 사기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재작년부터 이게 전세 사기까지는 아닌데, 이 갭 투자에 대한 뭔가 부작용이 터질 것 같다 그래서 지역 현장들 대상으로 이런 부동산 교육 같은 걸 많이 했었어요. 내부 강연으로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저희 예상대로 그 부동산 사기처럼 이렇게 빵 터졌는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과도한 이제 부동산을 사는 곳이 아니라 일종의 막 주식이나 금처럼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것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제한을 걸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게 막 한 사람이 막 10채, 20채를 넘어서 요즘 뉴스에 나오면 막 100채, 막 200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그 용납하고 이거는 개인의 뭐 재산권인 거야 라고 용납하는 게 맞는 건가. 이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방향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지역 주민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예. 정의당이
정의당이 좀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거라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죄송스럽고요. 지금 현재 녹색정의당으로 다시 창당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번 총선이 일단 저희 목표는 좀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해서 국회에 진입해서 진보정당들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해보자는 건데, 좋지 못한 결과가 있더라도 우리는 계속 진보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제 지역 주민들을 향해서 함께 이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